저도 사실은 음식보다 스트레스를 거의 70% 이상으로 보긴 합니다. 이 생각, 감정, 어떤 성격 이런 거 바꾸는 것이 제일 어렵습니다. 그 히스토리를 보면 항생제의 기원으로부터 좀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몸 전체에 사실 고혈압도 혈압이 올라가는 거는 원인이 있을 텐데 그 원인에 대해서는 별로 크게 관심을 안 가지고 혈압을 내리는 거에만 관심을 갖게 되죠. 이제 뭐 저도 유튜브 같은 걸 보면은 자기는 식단 관리도 잘했고 운동도 꾸준하게 했는데 암에 걸렸다는 분들이 계시거든요. 근데 그게 이제 스트레스 때문일 수 있다는 얘기인 거고, 실제로 우리가 뭐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. 회사에서 이제 회식 같은 거 하게 되면은 법인 카드로 먹으니까 공짜로 마시는 걸 뭐 좋을 것 같은데, 그 상사와 그 직장의 그 문화 이런 것들 때문에 회식을 사람들이 반기지 않는 것도 거기서 좀 스트레스를 받기 때문에 그런 거고, 맛있는 음식을 먹더라도 이 소화가 안 되는 원인도 결과적으로는 스트레스 때문에 기인하는 거잖아요. 그렇죠. 그런 걸 보면은 사실은 같은 음식을 먹어도 어떨 때는 소화가 잘 되고 어떨 때는 소화가 안 되는 게 있는데, 그런 걸 따져봤을 때는 음식보다 어떻게 보면 또 스트레스가 더 큰 영향을 주는 것 같기도 해요. 어떻게 생각하세요? 저도 사실은 음식보다 스트레스를 거의 70% 이상으로 보긴 합니다. 너무 많은 환자들을 통해서 사례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. 정말 환자들이 제일 빨리 이제 암을 낫고 싶어 할 때 제일 빠르게 바꿀 수 있는 것이 음식이에요. 음식은 그래도 어느 정도 의지만 있으면 바꿀 수 있잖아요. 제일 어려운 것이 나의 이 생각, 감정, 어떤 성격 이런 거 바꾸는 것이 제일 어렵습니다. 근데 이게 안 바뀌면 우리가 신경 쓰면 소화 안 되는 거는 거의 다 대부분이 체험해 보셨잖아요. 그런 식으로 뭔가에 계속 '내가 암이 커지지 않을까? 어디서 전이되지 않았을까? 재발되면 어쩌지?' 이런 불안감이 사실 많이 있을 수밖에 없죠. 너무나 잘 이해가 되는데, 그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각자의 어떤 나름대로 마음 공부라든지 의식을 바꾸는 어떤 트레이닝이라든지 명상이나 호흡이나 이런 것들을 시도하지 않는 분들의 경우에는 사실 좀 재발 전율이 좀 더 높았던 것 같습니다. 그런데 이게 원인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정말 이쪽으로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. 그리고 자료를 통해서도 책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은 '내 삶을 한번 싹 바꿨다. 나의 이 생각하는 패턴을 바꿨다. 내 마음을 부정적이었던 마음을 긍정적인 마음으로, 불평했던 마음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바꿨다.' 이런 분들이 너무너무 이제 행복감을 찾으면서 암도 또 사라지는 이런 일들이 너무나 사실 많습니다. 그래서 암을 대할 때는 단순히 식이요법 너무 중요하지만 그게 백이 아니라는 거죠. 그래서 저도 식이요법, 식사법에 대한 책을 여러 권 썼지만 더 많이 신경 쓰고 강조하고 상담할 때 중요하게 말씀드리는 부분은 내 마음을 밝고 건강하게 만드는 것을 반드시 뭐라도 해야 된다. 자율신경의 균형을 찾아야 된다. 이 부분을 꼭 강조하고 있습니다. 그러면은 이제 암의 원인이 염증이 뭔가 축적이 되고 이것들이 종양이 항상 나타나 본다면은, 이제 암을 제거한다는 건 사실은 이제 이 염증을 어쨌거나 뭐 빼거나 낮추거나 뭐 염증성 물질들을 제거하는 노력들을 해야 되잖아요. 근데 현재의 그 암 치료를 보면은 수술 항암 방사선으로 치료를 한단 말이죠. 그럼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? 왜 염증 수치를 뭔가 줄이려는 노력, 그런 치료가 아니라 수술이나 항암 방사선으로 암을 치료하게 된 걸까요? 그 히스토리를 보면 항생제의 기원으로부터 좀 볼 수가 있습니다. 사실 항생제가 생기기 전에 세균이 원인이다라는 것을 알게 된 게 우리 역사가 그렇게 길지 않거든요. 파스테르 이후에 세균이 원인이다. 어떤 질병, 문제의 원인을 세균으로 찾게 됐죠. 옛날에는 산모들을 수술할 때 산모들 이제 아기를 받을 때 의사들이 손을 씻지 않은 채 아기를 받다가 감염이 되어 이제 많이 죽었는데 그 감염의 원인을 몰랐었잖아요. 그래서 손 씻는 것이 사실 의학사에서 굉장히 획기적인 일이었거든요. 세균이 원인이라는 것을 알게 된 이후에. 근데 그전에는 뭐 히포크라테스나 또 많은 체액을 강조하는 그런 이론들이 있었고 환경을 많이 강조하는 이론들이 더 많이 있었습니다. 하지만 이제 파스테르 이후에 세균이 문제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발견한 뒤로는 이제 항생제가 개발이 됐고, 항생제를 시작으로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솔루션,
더 많이 집중하게 된 게 사실이죠. 그래서 몸 전체에 사실 고혈압도 혈압이 올라가는 거는 원인이 있을 텐데 그 원인에 대해서는 별로 크게 관심을 안 가지고 혈압을 내리는 거에만 관심을 갖게 되죠. 이렇게 문제를 즉각적으로 그 증상만 즉각적으로 해결하는 솔루션이 의학사에서 항생제 이후에 쭉 발전하게 된 겁니다. 그러니 암을 바라보는 관점도 똑같은 거죠. 뭐가 생겼네? 혹이 생겼네? 이걸 제거하자. 이제 이 관점이 된 거죠. 체액설을 강조했던 시절에는 우리 몸 전체의 어떤 체온, 산성, 알칼리성, 그리고 영양 상태, 독소 상태 이제 이런 것들을 많이 강조했었습니다. 클로드 베르나르라는 사람들, 또 안톤 베샴이라는 사람들은 팔이나 모기가 깨끗한 환경에 꼬이지 않고 더러운 곳에 꼬인다. 몸 전체를 깨끗하게 하면 병원생 세균이 그렇게 많이 증식하지 않는데 뭔가 몸 전체에 영양이든 독소든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병원균이 자라고 바이러스가 자라는 몸이 됐다. 몸 전체를 관리하자. 이제 이 관점이 우세했던 시절도 있었죠. 그러나 이 항생제라는 것이 워낙에 획기적으로 사람들에게 충격적인 그런 센세이션이 되었다 보니까 또 효과도 즉각적으로 빨랐죠. 이 관점으로 너무 흘러가게 된 거죠. 그래서 의학의 역사가 이런 식으로 흘러가다 보니까 이게 주류 의학이 된 거고, 그다음에 몸 전체를 살피자, 영양을 살피자, 독소를 점검하자, 염증을 없애자 이런 것들을 이제 비주류 의학 또는 개인의 몫이 됐던 거죠. 사실 영양을 잘 살피자 하는 것은 산업화가 되기가 조금 어려운 구조겠죠. 약을 개발해서 제약회사가 큰 시스템 안에서 병원에서 처방하는 방식이 사실 거의 획일화됐잖아요. 예전에는 이렇게 획일화되지 않았었거든요.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플렉스나 보고서라는 걸 통해서 획일화된 의료 시스템이 또 양산되기도 했습니다. 이런 역사적 흐름 봤을 때 딱 암만 타겟팅하는 치료가 더 우세하게 된 거죠. 그리고 이 산업화라는 이 환경, 어떤 기계를 만들고 의료기계, 어떤 약 이런 것들로 의료가 대형 이제 산업화가 되다 보니까 이쪽이 더 우세해지게 된 것뿐이죠. 하지만 개인이 정말 면밀하게 우리가 우리 몸의 상태나 건강 상태를 잘 생각해 보면 잘 먹고 잘 자고 또 잘 싸야 건강하다 이런 말 흔히들 하잖아요. 근데 그게 사실 너무 어렵게 된 거죠. 그래서 이 부분을 신경 쓰는 것은 개인의 몫이나 아주 이제 적은 소수의 환자들을 위해서 정말 양심적으로 내가 돈이 좀 안 되더라도 어떤 사명감을 가지고 환자들을 치료해야 되겠다. 이렇게 또 마음먹은 의사 선생님들이나 한의사 선생님들 또 의료 전문가들 이런 분들은 그런 시도를 또 같이 하기도 합니다. 그래서 주류가 아닌 것이 조금 아직은 현 상태이긴 하지만 이런 쪽에서 또 많은 또 암이 치료되는 경우들도 있고요. 환자분들은 스스로 몸 전체가 좋아져야 이 암도 이겨내고 또 체력을 올려야 항암 치료도 받고 이걸 알고 있기 때문에 또 스스로 노력하기도 하고 또 그런 곳들을 찾아서 여러 다양한 또 치유의 여정들을 걷기도 합니다. 그 의학이라는 게 여러 패러다임과 여러 이론들이 있는데 지금의 주류 이론들은 어쨌거나 눈에 보이는 증상들, 네, 현상들을 빠르게 제거하는 쪽, 빠르게 낫게 하는 쪽으로 발전해 왔는데 이게 암 치료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그 암이라는 것이 종양의 형태로 나타나니까 그 종양을 가장 빠르고 어떻게 보면 쉽게 없앨 수 있는 게 수술, 항암, 방사선이 됐다라는 말씀이시죠? 네, 그렇죠. 그리고 어떤 암이라는 질병에 대해서 정확한 규명을 하지를 않았어요. 제가 암은 대사질환이다라는 토마스 세이프리드의 2014년에 낸 책을 보면서 다시 한번 이제 크게 공감을 했었는데요. 암에 대해서 유방암만 해도 헐투 양성, 호르몬 양성, 삼중 음성 이렇게 나누잖아요. 유방암이 나타난 그 기원에 대해서 현상적으로 이렇게 세 가지 패턴으로 나누지만 결국 삼중 음성이라는 것은 헐투 양성도 아니고 호르몬 양성도 아닌 원인을 모르는 것을 삼중음성이라고 합니다. 그중에서 헐투 양성이나 또 호르몬 양성 두 가지만 약간 표면적으로 드러난 원인을 찾아낸 것뿐이고 나머지 원인은 다 모른다예요. 또 암을 일으키는 유전자를 확인했을 때도 600만 개가 넘을 정도로 암이 유전 질환이다라는 접근에 대해서는 사실은 그렇게 성공적인 것은 아니죠. 표적 항체 치료제, 2세대 항암제가 나왔지만 어느 정도 이
암이 좀 줄어들다가도 완벽하게 사라지진 않잖아요. 암세포가 또 내소문을 일으키고 항암제에 대해서 돌연변이를 해서 유전자가 또 바뀝니다. 근데 결국 암은 유전 질환이다라고 접근을 했을 때는 전체적으로 사실 근본적으로 치료가 쉽지는 않은 거죠. 꾸준하게 약을 계속 바꿔가면서 쓰게 되는 거죠. 그런데 암은 대사 질환이다라는 이 정확한 규명이 저는 굉장히 획기적으로 느껴졌고 이제 이걸 알리기 위해서 대사혁명이라는 책을 쓰기도 한 거죠. 이와 같이 암이 대사 질환이다라는 전제가 깔리지 않았기 때문에 암만 제거하려는 수술 방사선 항암이라는 표준 치료가 더 집중을 받게 된 겁니다. 대사 질환이다라고 접근을 하는 순간 이제 의료계에는 또 엄청난 혁명이 일어나야 돼요. 또 대사 질환으로 대사 치료로 접근하는 순간 그냥 개인의 식생활, 뭐 스트레스 관리, 운동, 수면 이런 생활 습관적 관리가 훨씬 더 중요해지기 때문에 치료가 단순하지 않죠. 치료가 굉장히 광범위해지는 거죠. 저도 생활습관 의학을 이제 공부하고 있고 또 적용하고 있는데 개인마다 너무 다 다릅니다. 이분에게 맞는 생활습관, 이분 또 다른 분에게 처방해야 되는, 맞춤해야 되는 그런 방식이 아예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표준화하기가 어려워요. 그래서 이렇게 표준화하기 어려운 치료는 사실 현대 의학에서는 그렇게 달가운 건 아니죠. 표준화를 해야 훨씬 치료가 간단해지기 때문에 이런 관점에서도 현재 표준 치료가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. 그래서 대사질환이다, 암은 대사질환이다. 이 명확한 전제가 이제 현재 의료계에는 크게 전달되지 않은 것이 또 하나의 요인이라고 볼 수가 있죠.